이제 넘어가면 이 세 번째 렌즈를 이제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세 가지의 렌즈를 차례차례 배우게 되는 과정을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 가치, 결정, 도덕적 용기 이 세 가지의 렌즈가 10세 이전, 10살 이전에 완성이 되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성교육은 몇 살이 넘어가면 인성교육이 안 된다고 하죠? 그 나이가 10살입니다. 그래서 9살 이전에 인성교육이 되지 않으면 10살 이후에 인성교육을 들어간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정말 성인이 돼서 바뀐다? 그런 사람들은요, 책을 정말 많이 읽고 자기 수양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사람들 말고는 성인,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는 이상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살 이전에 이 세 가지 작업들을 부모가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장착시켜줘야 되는 게 뭐냐면 가치 필터. 첫 번째 장착시켜줘야 되는 게 가치 필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결정 필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면 여기에서 너는 어떤 결정을 할래? 네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세 번째, 그러면 실행해야지?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세 번째 필터입니다. 그래서 가치 필터와 결정 필터와 그리고 실행 필터.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어. 성인도 구분을 해요. 근데 내 가치, 윤리적인 사고방식하고 윤리적인 정서, 양심이라든 이런 것하고 이 두 가지를 아무리 장착을 했어도요, 실제로 실행하는 거 완벽하게 다른 영역입니다. 완벽하게 다른 영역이에요. 제가 기업에서 기업 윤리나 청렴이나 이런 거를 심리학으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 안에 다 들어가 보잖아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지 않아요, 실행을.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고 부모가 수습할 수 있을 때 어렸을 때 이것들을 다 끝내놔야지,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돼가지고 너 그거 안 돼서 뭐하니?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아이들 막 키울 때 오냐오냐 하고 막 네가 최고다 워낙 칭찬을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그게 자존감을 높여준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요, 칭찬해주는 방법은요 쉽게 깨지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음 방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뭔가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실패도 하고, 실패를 하는 순간에 엄마가 할 수 있어 격려도 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다시 성공을 해서 스스로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걸 자기효능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공 경험들이 자주 쌓이게 됐을 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런 자존감이에요. 하다못해 이 콩 집을 때 있잖아요.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서 처음 스스로 콩을 집어냈을 때 와 너 할 수 있잖아, 요게 정말로 이 아이한테 정말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이지, 콩을 대신 먹여주는 게 이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부모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콩을 먹여줘요. 자꾸 떨어뜨리는 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얘가 자꾸 실패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엄마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하면 얘가 다 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알려주는 것 중에서 이런 윤리 필터, 이런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실행까지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부모들이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규범이 정의되고 전달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규칙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규칙을 이 아이들이 알고 그 규칙도 지식으로서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이고 어떤 행동이 나쁜 행동이야. 예를 들어서 애들 둘 키우잖아요. 그럼 가장 둘 키우면 둘이서 어떤 일들 많이 벌어지죠? 엄마 얘가 저렇게 했어요, 이르죠. 엄마 제가 저기다가 저렇게 해가지고요. 그럼 딱 쪼르르 달려와요. 그럼 엄마들 어떻게 하시죠? 누구야? 그러면서 따라가죠. 왜? 얘가 말한 걸, 얘가 지금 이렇게 한 행동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학교 다닐 때 친구를 이르는 아이가 사회생활 잘하는 아이예요? 잘하는 아이 절대 아니거든요.
회사에서도요, 다른 사람 신고하고 막 이러는 거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신고하는 사람들이 정말 옳고 그름 판단해서 신고하면 참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얘가 꼴 보기 싫어서 뭘 하죠? 그냥 음해성으로 신고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기업에 정말 많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인성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둘이 딱 놀면 애들 와가지고요, 한 3살, 4살 때도요, 애들 와가지고 여기도 막 놀다가 막 이렇게 누가 장난치다가 보면요, 이렇게 잘못 이렇게 딱 때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맞은 애는 억울해가지고 막 와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상황 파악하기 전에 뭘 하죠? 누가 때려서 때리지 말란 말이야. 상황 파악하지도 않고요, 때리지 말란 말이야, 이래요. 그럼 잃은 아이는 어떤 학습을 하게 되죠? 내가 잃으면 제가 혼나는구나, 우리 엄마는 내 편이구나, 제가 혼나는구나, 이렇게 학습을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요? 학교폭력 가해자로 애를 때려놓고 엄마가 와가지고 누구야? 가해자로 불려가 놓고 피해자 제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아이가 그렇게 했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커서는 이렇게 학습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가 와가지고, 엄마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기 다 뒤집어 놔가지고요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얘한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일단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근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와가지고 그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를 이르는 건 좋은 행동일까 나쁜 행동일까? 한번 물어봐요. 만약에 네가 실수로 저걸 어질렀게 됐는데 저 아이가 나를 잃으면 넌 어떤 생각이 드니? 역지사지 질문을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고 이번에는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볼게. 근데 네가 한 행동은 옳은 행동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애들은요, 별 생각 없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생각합니다. 애들 4살 때만 돼도 대화되는 거 아시죠? 대화돼요. 자기 생각이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훈련시키는 것도 부모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규범이라든지 이런 행동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얘가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알려줘야 돼요.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봐야 돼요. 이번에 일렀는데 그거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닌 것 같아,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다음에 또 일르러 또 왔어요. 또 오면 또 뭐라고 해야 되죠? 지난번에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이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우리 대안을 만들어 놔야 돼요. 대안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의견 제시를 하는 거죠. 이럴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둘이 같이 와. 둘이 같이 와. 그러면 네 입장뿐만 아니라 형 입장도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 좀 더 나았지 않을까? 내가 어느 정도 대안을 갖고 열린 질문을 하고 그 아이가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엄마가 의견이 있는데 이런 거 해줘도 될까?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모니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원래 기억을 잘 못해요. 한번 배우고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요, 또 원래 습관대로 나와요.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습관이 나오기 전에 그 버릇을 좀 잘 잡아주려면 모니터링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면 개입을 해서 이런 것도 그때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류의 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어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아마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모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행동들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완벽하게 교정이 다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칭찬할 수 있는 당근거리를 줘야 돼요.